앞에서 생산물 시장의 불안정 경쟁을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반대로 수요자의 선택을 통해서 불안정 경쟁을 분석합니다. 왜냐하면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기업이 수요자의 입장에 있는 거고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행태를 통해서 분석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산 요소 시장에서도 우리가 보게 될 공식은 똑같습니다. TP는 TR 빼기 TC입니다. 근데 여기서 생산물 시장에서와 다른 점은 기업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TP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정하냐면 생산 요소의 고용량을 결정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생산량을 구매할 것인가 하는 게 문제로 대두되는 거죠. 여기서 고용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반드시 노동만을 고려하는 건 아니에요. 생산 요소라고 얘기하면 토지, 노동, 자본을 모두 얘기하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노동이기 때문에 기호도 L로 쓰고 레이버의 약자죠. 표현도 고용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때 이제 토지나 자본도 함께 다 포괄해서 얘기한다 하는 것은 앞에서도 한번 얘기한 바 있습니다. 생산물 시장에서는 기업의 TP를 극대화하는 Q, 생산량을 결정하는 게 숙제였죠. 근데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생산 요소의 구매량 또는 고용량, L을 얼마로 할 것인가 결정하는 게 숙제입니다. TP를 극대화하는 L의 값을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생산물 시장에서와 똑같습니다. 하나만 바뀌죠. 이 TP를 맥시마이즈 하는 L이 얼마냐 알고 싶으면 역시 TP를 미분하면 되는데 Q로 미분하지 않고 L로 미분하는 거죠. 그것을 0으로 만드는 그때 L 값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TR을 L로 미분한 값, 이것을 우리는 MRP라고 합니다. TR을 Q로 미분한 것은 MR이었죠. 이름이 비슷비슷하면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잘 기억해야 됩니다. MRP는 Marginal Revenue Product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TC를 L로 미분한 것을 MFC라고 합니다. Marginal Factor Cost의 약자죠. 이것은 한계 수입 생산, 이것은 한계 요소 비용이라고 보통 번역을 합니다. 요게를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레버뉴가 얼마나 늘어나냐 하는 걸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요소 시장에서의 수요와 관계됩니다. 수요 곡선을 구성하고요. 그리고 MFC는 생산 요소를 하나 더 고용할 때마다 비용이 얼마나 증가하느냐를 나타내기 때문에 공급 곡선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수식을 조금만 틀어볼게요. MRP가 TR을 L로 미분한 값이라고 했는데요. 얘를 쪼개면 이렇게 쪼개고 요 분모에 DQ 넣고 여기 분자에 DQ 넣고 요거 두 개는 없어지니까 똑같은 식이잖아요. 이렇게 놓고 보면 요거가 MR이죠. 그리고 DQDL은 우리가 생산 요소를 한 단위 더 투입할 때 생산량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하는 것을 이제 Marginal Product이라고 하거든요. 이 MRP는 MR 곱하기 MP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MFC는 MC 곱하기 MP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토탈 코스트를 Q로 나눈 게 마지널 코스트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DQDL은 여기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MRP는 MR 곱하기 MP, MFC는 MC 곱하기 MP 이렇게 분해할 수 있다 하는 건데요. 이 MRP와 MFC가 같아지는 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TP가 극대화된다고 했잖아요. 이 조건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서 지금 MR 곱하기 MP, MC 곱하기 MP니까 MP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성취되는 지점이 어디냐면 결국은 남아있는 MR과 MC가 일치하는 지점입니다. 이렇게 생산 요소 시장에서도 MR과 MC가 출현을 합니다. 저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MR equal MC는 경제학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공식이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제 MRP와 MFC의 개념을 이해한 채로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생산 요소 시장의 수요 곡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수요 곡선은 이제 MRP가 결정을 한다고 그랬죠. 이때 생산 요소 시장의 수요 곡선은 생산물 시장이 완전 경쟁이냐 불완전 경쟁이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집니다. 아까 생산물 시장으로부터 영향받는 파생 시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 요소 시장의 수요 곡선은
생산물 시장이 어떤 상태에 있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진다 하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완전 경쟁 생산물 시장인 경우에 그때 이제 MRP는 아까 MR 곱하기 MP라고 했는데요. 생산물 시장이 완전 경쟁인 경우는 가격은 AR이고 이 값이 MR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P는 시장에서 주어지는 고정된 값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MR 곱하기 MP는 이 MR이 요 값이니까 고정된 P 값 곱하기 MP가 되겠죠. 이렇게 MRP에서 P 값이 고정되어 있는 이 상태를 VMP라고 합니다. Value of Marginal Product, 그러니까 한 개 생산 가치, 마지막 하나를 더 만들었을 때 걔의 가치가 얼마인가 하는 걸 나타내는 변수입니다. 비슷비슷한 약자들이 너무 많죠. 저것을 너무 헷갈리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나오는 대로 그 의미 그대로 그냥 이제 이해하시면서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생산물 시장에서는 이 MRP가 VMP라는 것과 같아진다 하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생산 요소 시장에, 그러니까 수량이 L이고 가격은 W가 되겠죠. 요소 시장의 디맨드 커브는 어떻게 되냐? 이게 MRP인데 이 MRP가 VMP와 같아진다. 당연히 모양은 우하향하는 모양 보이겠죠? MRP가 고정된 P값 곱하기 MP인데 MP는 우하향하잖아요. 마지널 프로덕트는. 그래서 이런 수요 곡선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불완전 경쟁인 경우는요. MRP가 MR 곱하기 MP인데 이 MR이 고정된 P 값이 아닙니다. P 곱하기 MP인데 이 P 값이 변해요. 그리고 이 P는 이제 AR과 같잖아요. 근데 MR은 AR보다 값이 작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AR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상태니까요. 그래서 곡선상에 그려보면 앞에 완전 경쟁 시장에서 봤던 그 VMP는 여기에 있는데 요게 이제 VMP는 P 곱하기 MP잖아요. 여기 있는데 실제로 MR 곱하기 MP는 그거보다 낮은 상태, MRP는 VMP보다 아래에 위치하게 됩니다. 모양은 역시 우하향하는 모양이죠. 요게 생산물 시장이 완전 경쟁일 때와 불완전 경쟁일 때의 차이입니다. 생산 요소 시장의 수요자인 기업 입장에서의 수요량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방금 본 생산물 시장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생산 요소 시장의 수요 곡선을 염두에 두고 생산 요소 시장이 완전 경쟁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생산 요소 시장이 완전 경쟁인 상태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생산물 시장이 완전 경쟁인 경우 생산 요소 시장에서의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하향하는 모습이고 MRP는 VMP와 일치하죠. 그런데 불완전 경쟁인 상태에서는 역시 우하향하는데 이 MRP가 VMP보다 밑에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생산 요소 시장의 공급 곡선은 개별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냥 수평선입니다. 왜냐하면 생산 요소 시장이 완전 경쟁 상태에 있기 때문이죠. 생산 요소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그죠? 이게 L하고 W일 때, 그거에 따라서 요소의 가격이 결정되고 전체 요소의 수량이 결정될 거잖아요. 그러면 개별 기업은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인 경우는 이 모양대로 토지, 노동, 자본의 공급 곡선은 수평선, 그때의 가격은 W, 이것은 MFC와 일치한다 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 시장 균형은 여기서 이루어지죠. 개별 기업은 이만큼 생산 요소를 고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똑같은 공급 곡선을 직면하겠죠. 아무리 생산물 시장이 불완전 경쟁일지라도 생산 요소의 공급 곡선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생산 요소 시장이 완전 경쟁이니까요. 근데 아까 봤듯이 개별 기업의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 곡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선택은 생산물 시장이 완전 경쟁인 상태와 달라집니다. 왼쪽에서 본 이 그림에서는 균형이 VMP와 공급공수 일치하는 이 점이었는데요.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점이 이 MFC와 MRP가 만나는 요점이 됩니다. 그래서 요만큼만 생산하겠죠. 시장의 균형 상태인 LE보다 낮은 L스타만큼만 생산 요소를 고용하게 됩니다. 균형점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때 생산 요소의 가격은 WE인데요. 원래 기업은
자신의 VMP 곡선을 생각하면 이만큼 지불할 수 있었죠. 그래서 낮아진 가격만큼, 요 삼각형만큼의 이제 초과 이익을 향유하게 됩니다. 재차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 저런 초과 이익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저런 것들에 의해서 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메커니즘, 그러니까 MRP는 MFC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시장 균형으로부터 이렇게 이탈하게 된다. 생산 요소의 고용량이 하는 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생산 요소 시장이 불완전 경쟁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산 요소 시장이 불완전 경쟁인 경우의 수는 또 상당히 많죠. 수요자에 의해서 독점이 있을 수도 있고 공급자에 의해서도 독점이 있을 수 있고 한데요. 우리가 보는 시장은 이제 공급 독점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서는 생산 요소 중에서 토지를 이제 소유한 그런 공급자가 독점적 지위를 행사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 케이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앞에까지는 생산 요소 시장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봤죠. 수요자인 기업이 자신의 TP를 어떻게 극대화하는가, 이거 가지고 균형에서 어떻게 이탈하는가를 봤는데요. 여기서는 시장의 키를 쥐고 있는, 그러니까 생산 요소의 공급량을 결정하는 자가 이 수요자가 아니고 공급자이기 때문에 공급자 관점에서 봐야만 합니다. 그게 이제 앞 페이지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공급자가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공급자는 자신의 MR과 MC를 일치시키는 선에서 공급량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죠? 생산 요소 시장에서의 공급자 입장이니까 MR과 MC가 다시 한번 출현을 합니다. 그러면 MR, MC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 한번 볼게요. 생산물 시장이 완전 경쟁일 때, 그때 이 생산 요소 시장의 수요자인 기업이 보여주는 이 수요 곡선은 VMP입니다. 이것은 생산 요소 시장의 공급자, 독점적 공급자가 직면하는 수요 곡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급자는 자기 임의대로 이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데 공급량을 적게 조절하면 이제 좀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요. 공급량을 늘리면은 이제 가격이 좀 낮아지고 하는 이제 그런 디맨드 커브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생산 요소 시장의 공급자가 직면하는 이 수요 곡선, 이 디맨드 커브가 바로 공급자의 AR이 됩니다. 자신의 공급량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저 곡선은 내 공급량에 따라서 이제 얼마나 벌 수 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AR 곡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 그 공급자의 MR 곡선은 요거보다 밑에 있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AR이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MR 곡선은 그래서 이 밑에 위치하고요. 그리고 MC 곡선은 당연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겠죠. 어느 위치에서건. 그렇게 되면 생산 요소 시장의 공급자, 예를 들어 토지의 소유자는 얼마만큼의 생산 요소를 공급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때는 이 MC와 MR이 만나는 이 점에서 자신의 공급량을 결정하는 것이 자기의 이익이 가장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 정도 공급량에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최대의 가격은 이 위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디맨드 커브가 이 위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W*라는 가격을 추구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생산 요소 시장의 공급자가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시장 균형으로부터 생산 요소의 공급량이 이탈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의 잉여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생산물 시장이 불안정 경쟁인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에서 봤던 그 VMP가 아니고 그거보다 밑에 있는 MRP에서 디맨드 커브가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생산 요소 시장의 독점적 공급자는 이 직선을 따라서 이런 디맨드 커브를 직면하게 되는데요. 저것이 곧 생산 요소 시장 공급자의 AR 곡선이 되고, 그래서 MR은 그거보다 밑에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신의 MC 곡선과 만나는 이 점에서 생산 요소의 공급량을 결정하게 된다. 근데 이 점은 디맨드 커브와 만나는 이 LE에서부터 멀어져 있고 좀 더 궁극적으로는 원래 VMP에서부터 당연히 더 멀어져 있고 한 상태다. 그래서 이런 잉여의 손실이 발생한다 하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흐름과 논리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결과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생산 요소 시장의 안정적인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균형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을 지금까지 계속 설명을 드린 거죠. 자, 이제 맨하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기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피스 빌딩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저기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오피스를 두고 싶어 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전 세계에 너무나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임대인인 건물의 소유자들이 독점적 지위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나도 저기에 오피스를 하나 개발을 해서 임대인이 되고 싶어 하는 디벨로퍼들이 많겠죠. 그런 디벨로퍼들이 개발 사업을 하려면 저기서 땅을 사야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저 맨하탄의 토지 소유자는 또 독점적 지위를 가지게 되겠죠. 저기 보이는 약간의 녹색의 땅이 만약에 빈 땅이라면 저쪽에 토지를 소유한 소유자들은 생산 요소 시장에서 독점적 공급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겠죠. 자, 지금까지 숨가쁘게 6개의 그래프를 배웠습니다. 생산물 시장에서 2개, 생산 요소 시장에서 4개를 배웠는데요. 생산 요소 시장이 4개인 이유는 생산물 시장에서 파생되는 시장이었기 때문이죠. 이 각각의 그래프를 개별적으로 이해하려면 좀 힘들고요. 비교해 가면서 보면 좋습니다. 생산물 시장에서 공급 곡선은 뭐 똑같지만 수요 곡선이 완전 경쟁인 경우와 불완전 경쟁인 경우에 달라지더라. 그리고 생산 요소 시장에서의 완전 경쟁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때도 생산물 시장이 불완전 경쟁이면 모양이 달라지고 그리고 생산 요소 시장 자체가 또 불완전 경쟁일 때는 또 다른 논리로 모양이 달라지더라. 근데 이 6가지 경우에서 일관되게 중요한 점은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의 완전 경쟁 상태가 달성되지 못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장 균형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하는 점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